그 집 안에서는 매일 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정희는 결혼한 지 20년.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대든 적이 없었다. 말 한마디 높인 적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갔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역시 저 여자는 참을성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날 밤 순애는 몰랐다. 정희가 나간 이유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걸. 정희가 이 집에 온 건 22살 때였다. 경수와 연애 결혼을 했다. 당시 경수는 멋진 남자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정희를 아꼈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순애는 달랐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했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네. 순애는 정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학벌도 집안도 심지어 얼굴도. 우리 아들이면 얼마든지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정희는 처음엔 참았다. 시어머니니까 나이 드신 분이니까.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순애의 말은 더 날카로워졌다. 너 또 밥 이렇게 했어? 경수가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 모르냐?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냐? 요즘 애들 보면 엄마 닮아서 멍청해 보이던데. 경수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 너도 좀 벌어오든가. 정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대꾸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경수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엄마가 원래 그래. 말이 좀 세도 마음은 안 나쁘시니까. 내가 참아줘. 정희는 참았다. 20년을 참았다. 그런데 정희가 정말로 참은 건 순애의 말 때문만이 아니었다. 착한 남편이었다. 적어도 정희는 그렇게 믿었다. 경수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저녁 늦게 들어왔다. 주말에도 일이 많았다. 미안해 정희야.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승진하면 다 나아질 거야. 정희는 믿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하지만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경수의 휴대폰을 보게 됐다. 그날 경수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파에서 잠들었다. 정희는 담요를 덮어주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웠다. 화면에는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오빠 내일도 올 거지? 보고 싶어. 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동안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늘 늦는 퇴근 시간. 주말마다 생기는 급한 일. 전화를 받으려 나가는 경수의 뒷모습.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애가 또 시작했다. 너 어제 밥도 제대로 안 했지? 경수가 아침에 안 먹고 나갔더라. 정말 며느리가 뭐 하는 거냐?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참아왔을까? 그날 이후 정희는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깨어난 것이었다. 정희는 경수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순애의 말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순애가 또다시 말을 시작했다. 너 요즘 왜 이래? 얼굴도 안 좋고. 경수한테 신경 안 쓰냐? 정희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 정희를 쳐다봤다. 정희가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는 저한테 2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셨어요. 한 번도요. 순애는 코웃음을 쳤다. 고마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사람이에요. 그 순간 경수가 퇴근했다.
집 안의 분위기를 느낀 경수는 정희를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순애가 먼저 말했다. 너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경수는 정희를 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정희야, 엄마한테 왜 그래? 미안하다고 해. 정희는 경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요? 당신은 저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뭐? 당신 바람 피우고 있잖아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다. 경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경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 순애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너 그동안 뭘 한 거야? 경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 엄마. 매일 집에 오면 엄마랑 정희가 싸우는 것만 보고 나도 숨이 막혔어. 정희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다른 여자한테 간 거예요?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일어섰다. 저 이제 나갈게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순애는 소리쳤다. 나가면 어디 가려고? 내가 나가면 경수는 어떡하고? 정희는 돌아보며 말했다. 경수는 어머니가 보살피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게요. 그리고 정희는 집을 나갔다. 희가 집을 나간 후 순애는 혼자 앉아 있었다. 경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애는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희에게 한 모든 말들이 사실은 정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순애는 두려웠던 것이다. 아들을 잃을까봐.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 갈까봐. 그래서 정희를 깎아내렸고 경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결국 순애가 지키려 했던 아들은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고 며느리는 떠나버렸다. 순애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경수를 불러 앉혔다. 경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정희한테 가서 빌어. 그리고 다시 데려와. 내가 잘못한 거야.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정희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혼자 힘으로 차린 가게였다. 경수는 여러 번 찾아왔지만 정희는 받아주지 않았다. 미안해, 경수지.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더 소중해요. 순애도 한 번 찾아왔다. 정희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정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하지만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행복해요. 처음으로요.